자, 오늘은 등비수열의 극한 해볼게요. 얘들아, 우리 등비수열이 뭐였어요? 수원에서 배웠는데 기억나십니까? 등비수열이 뭐죠? 일정한 수를 곱하는 관계. 그쵸? 그래서 그때 일정한 수를 공비라고 했고, 그걸 R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등비수열의 일반항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등비수열 자체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첫째 항이 A고, 둘째 항은 일정한 수를 곱해야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곱하기 R을 한 규칙을 갖는 거야. 둘째 항은 AR이 되는 거고, 셋째 항은 AR 제곱이 되고, 넷째 항은 AR 세제곱, 다섯째 항은 AR 네제곱,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러면 n번째 항은 우리가 an이라고 쓰고 우리는 이것을 일반항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럼 일반항식은 어떻게 되는 거였지? a 곱하기 r의 n-1제곱 이렇게 되는 거 기억나세요? 요것이 등비수열이었다. 자, 이때 얘들아 a는 첫째 항이니까 뭐에 주목하시면 좋겠냐면 우리는 공비에 주목하면 좋겠거든. 그래서 기본적으로 r의 n제곱을 세팅하고 얘가 어떤지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얘들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데 2의 n제곱이다 라고 해봐봐. 그럼 2의 n제곱의 규칙은 뭐지? 2의 제곱, 2의 세제곱, 2의 네제곱 이렇게 가는 수열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n이 무한대로 갈수록 얘는 어디로 가겠어요? 무한대로 갈 수밖에 없겠죠? 이런 특징이 있어. 그런데 얘들아, 만약에 이 r이요. 마이너스 1과 1 사이수.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2분의 1 같은 거여봐. 그지? 그러면 2분의 1의 n제곱은 n이 커질수록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등등등등으로 가겠죠? 그럼 얘가 점점 어디에 가까워질까요? 0에 가까워지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얘가 0이 된다는 거야. 모두 그렇게 되냐면요. 마이너스 2분의 1의 n제곱도 그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2분의 1의 n제곱은 마이너스 2분의 1, 4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1, 플러스 16분의 1 이렇게 가지만 얘를 우리가 마치 좌표평면 위에 얘 n축, AN축으로 표현을 해보면 마이너스 2분의 1, 4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1, 16분의 1 점점 이렇게 축소되니까 진동이지만 얘는 진동이 아니라 수렴하는 거라고 볼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얘도 0으로 수렴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 이 R 자리가 어떻게 생기면 0으로 수렴하냐면요. 1보다 작고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이렇게 수렴한다라는 규칙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R을 한번 분류를 해보려고요. 먼저 R이 1보다 클 때는 R의 n제곱은 무한대로 커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리미트 R의 n제곱은 R이 1보다 클 때는 무한대로 간다. 자, 그리고 R이 1이어봐. 그럼 1의 n제곱은 얘들아 항상 얼마야? 1이죠? 그래서 R이 1이면 이 극한값은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들어있다라는 것은 이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제곱은 0으로 수렴한다. 이 과정이 가장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그리고 R이 마이너스 1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때는 우리가 진동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일단 마이너스 1의 n제곱은 우리가 어떻게 돼?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이게 교차되지? 진동이란 거 알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의 n제곱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2, 4, 마이너스 8, 16, 마이너스 32 이런 식으로 가는 거거든?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점점 이게 보폭이 커지면서 계속 커져. 그럼 우리 이걸 진동이라고 부른다 그랬지? 무한대로도 수렴하지 않고 마이너스 무한대로도 수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진동이에요. 그래서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여기는 작거나 같을 때가 붙었어요. 이런 경우에는 진동이다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셨죠? 자, 그러면 지금 방금 배운 것처럼 이 네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언제 얘가 수렴하냐고 봤을 때 얘네 둘이 수렴하는 거죠.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제곱이 수렴하는 수렴 조건은 뭐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R이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수렴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런데 원래 우리 일반항은 앞에 첫째 항이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 모양은 이렇게 생겼을 거거든. 그러면 이 수열의 수렴 조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역시나 R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도 되는데요. 또는 이 앞에 A가 붙었기 때문에 A가 0인 경우에도 R과 상관없이 수렴합니다. A가 0이면 R이 뭐든지 간에 AR의 n제곱은 0이 되겠죠? 그래서
이때 첫째 항이 A로 따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A가 0일 때도 수렴 조건에 포함시키셔야 됩니다. 요 형태가 다르다라는 거, 수렴 조건이 다르다라는 것만 잘 구분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 등비수열의 극한에도 부정형이 있어요. 이 부정형은 앞에서 배웠던 걸 똑같거든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과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얘기부터 할 건데요. R이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일 때 우리가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제곱이 0임을 이용하시면 돼요. 이걸 이용해서 부정형을 풀어낼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의 n제곱 플러스 5의 n제곱분의 2의 n제곱 이렇게 되어 있죠. 이때 우리가 얘를 r을 마이너스 1과 1 사이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 r이 여러 개 보이거든요. 2도 보이고 3도 보이고 5도 보이죠. 이 중에서 가장 큰 걸로 얘를 나누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5의 n제곱을 분모 분자로 나눌 거야. 그러니까 나누기 5의 n제곱을 분모 분자에다가 동시에 하자고. 그럼 어차피 곱하기 1이니까 상관이 없잖아.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얘를 분배 법칙해서 5분의 3의 n제곱 플러스 1분의 5분의 2의 n제곱으로 바뀌게 돼요. 그리고 얘를 리미트를 따로 씌울 수 있는 건 얘네가 다 수렴하거든? 그래서 따로 씌울 수가 있게 돼. 그럼 따로 씌우면 이때 r이 5분의 3이면서 1보다 작죠. 그러니까 얘는 어디로 수렴해? 0으로 수렴하고 얘도 마찬가지로 1보다 작으니까 어디로 수렴해? 0으로 수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극한값이 0 플러스 1분의 0이어서 얘가 0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죠? r을 마이너스 1과 1 사이로 바꾸기 위해서 공비로 보이는 애 중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눠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한번 이것도 풀어볼게요. 자, 얘는 공비로 지금 2와 3이 보이시죠? 그러면 분모 분자를 뭐로 나눠야 돼? 나누기 3의 n제곱으로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이때 2는 앞으로 하나 떼어서 2 곱하기 3분의 2의 n제곱 이렇게 쓰는 거 이해 갔어요? 플러스 1분의 3분의 2의 n제곱 플러스 3 곱하기 1 그러니까 3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때 리미트를 따로따로 씌워도 돼요. 다 수렴하니까. 그럼 얘가 0되고 얘가 0되니까 이것의 극한값은 3이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해 가셨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우리가 보이는 이 자리를 우리가 밑이라고 할게요. 그쵸? R 자리가 밑자리잖아요. 거듭적으로 표현됐을 때 이 밑의 절대값이 음수가 나올 수도 있어 얘들아. 그 절대값을 봐야 돼. 이 절대값이 가장 큰 항으로 나누시면 되고요. 그렇게 어, 다시 밑의 절대값이 가장 큰 항에 주목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선생님이 이렇게 나누기로 보여줬지만 사실은 굳이 나눌 필요가 없어. 나누지 않고 이 상태에서도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밑의 절대값이 가장 큰 항이 누구야? 5지. 그러면 그거의 개수가 극한값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럼 얘는 결국에는 1분의 0이기 때문에 얘는 0이 된 거고 얘는 개수가 가장 큰 게 3이잖아. 그거의 개수가 얘는 1이고 얘는 3이죠. 왜냐면 n 플러스 1제곱은 이거 띄어서 3을 앞으로 빼줘야 돼. 그러면 1분의 3이니까 얘가 3이 나오는 거라고. 규칙 이해 갔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밑의 절대값이 가장 큰 항이 분모 분자에 동시에 들어있으면 개수분의 개수 하시면 되고요. 밑의 절대값이 가장 큰 항이 분자에만 들어있어. 그럼 얘는 무한대 혹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수렴하게 되어 있고 그거는 개수 보시면 돼요. 그리고 분자 분모 중에서 밑의 절대값이 큰 항이 분모에만 들어있어. 그럼 얘는 0으로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해볼게요. 자, 얘는 그럼 극한값이 얼마일까 얘들아? 바로 0이라고 적으면 되는 거야. 밑의 절대값이 가장 큰 게 5인데 얘가 분모에만 있지? 그럼 얘는 0으로 수렴하게 돼 있다고. 얘는 밑의 절대값이 가장 큰 항이 3이죠. 그럼 얘 개수가 1이고 얘는 개수가 얼마야? 3이라고 봐야 되는 거야. n 플러스 1에서 이거 1 바깥으로 떼줘야 돼. 그래서 얘는 극값이 3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얘는 분자에만 있고 분자의 가장 큰 항이 얘죠? 얘의 개수가 음수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게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그럼 이번에는 조금 더 복잡한 상황을 한번 봅시다. 자, 등비수열의 수렴 발산을 한번 조사해 볼게요. 자, 제일 먼저는 우리가 이 얘기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 R이 정해져 있지 않을 때 그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R의 범위를 나눠 생각하셔야 돼요.
R의 범위. 아까도 얘기했지만 R의 범위에 따라서 4가지 종류로 극한값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R이 뭔지 구체적으로 주어지지 않을 때는 이 R의 범위를 따라 나눠서 생각하시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리고 방금 말했던 것처럼 R에 n 플러스 1제곱 혹은 n 플러스 2제곱 이렇게 써 있잖아. 그럼 얘는 반드시 분리해서 R 곱하기 R의 n제곱을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 n만 놔두고 문제를 진행하셔야 된다는 거죠. 요 2가지만 주의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1 플러스 R의 n제곱분의 1 마이너스 R의 n제곱이라는 식이 있어요. 그럼 이 식은 너네가 볼 때 R의 범위를 따라서 나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들어있다. 이 범위를 니네가 뭐라고도 얘기해도 되냐면 얘는 절대값 R이 1보다 작다와 똑같은 말이야. 그래서 이 말과 이 말이 같은 말인 건 알아두셔야 돼. 그러면 절대값으로 분류를 하면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 절대값 R이 1보다 클 때, R은 1일 때로 나눕니다. 지금 여기 선생님이 보통 있잖아. 이런 말들이 많이 쓰여 있을 것 같아서 많이 쓰여 있거든. 얘들아 문제를 보면. 그래서 이 말을 넣어놨거든. 그러니까 R이 마이너스 1일 땐 정의하지 않는다. 이 말 되게 자주 써요. 그러면 이건 빼고 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만약에 빼란 말 없어. 그럼 어디 포함시키면 돼?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 그치?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다 는 이렇게 붙이는 건 안 돼. 그러면 1도 포함하게 되니까 그냥 그럴 때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아니 다시 어디다 포함시켜야 돼? 여기다 포함시켜야 된다.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 R이 1보다 크다 이렇게 쓰셔야 돼. 절대값으로 그땐 표현이 안 돼. 이해가 가시죠? 무슨 말인지? 자, 이런 상황에서 절대값 R이 1보다 클 때는 리미트 R의 n제곱이 무한대로 가잖아요. 그럼 니네가 이걸 바라보실 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바라봐야 되는 거야. 이해 갔죠? 그러면 개수분의 개수하면 되는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갔어요?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주면 사실 분모 분자를 정확하게 R의 n제곱으로 나누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나누면 어떻게 되냐면 리미트 여기다 이렇게 분모법칙 해야 되니까 R분의 1의 n제곱 플러스 1분의 R분의 1의 n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면 지금 R의 절대값이 1보다 크니까 R분의 1은 1보다 작겠죠? 그러니까 얘는 0으로 수렴하는 거야. 얘도 0으로 수렴하고. 그래서 1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이해하셨어요? 두 번째,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는 리미트 R의 n제곱은 0으로 수렴하죠. 그래서 얘는 다 수렴하기 때문에 리미트를 다 따로따로 붙여줄 수 있는 거야. 이해갔어? 그러면 이럴 때는 1 플러스 0 분의 1 마이너스 0이 되니까 얘는 1이더라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차이인지 알겠죠? 얘는 아래 n제곱이 수렴하니까 리미트를 딱 붙이면 되는데 얘는 아래 n제곱이 수렴하지 않으니까 리미트를 붙일 수 없어. 그래서 얘는 아래 n제곱을 나누니까 어차피 최고차항의 개수분의 개수하는 거였잖아. 그거랑 똑같은 의미에서 얘가 1분의 마이너스 1로 답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R이 1일 때는 1의 n제곱은 1이죠? 그래서 얘도 역시나 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럼 1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1이겠죠? 그래서 얘는 0이 나온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fx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xn제곱 플러스 2의 n제곱분의 xn 플러스 1제곱 플러스 2의 n 플러스 2제곱으로 정의할 때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fk를 구하시오 라고 돼 있죠. 자, 그럼 일단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우리가 얘를 정리해야 되는데 여기서 뭐가 안 정해져 있어? x가 미지수야 얘들아. 그치? 그럼 x에 따라서 이 상황이 달라지겠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얘는 공비자리니까. 자, 그러면 x에 따라서 범위를 3가지로 나눠야 돼. 그런데 잘 봐봐. 여기는 옆에 공비가 2가 있지. 그래서 결국에는 x가 크냐 2가 크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야. 절대값이. 그래서 절대값이 2보다 큰지 작은지로 이제 문제를 푸시면 되거든요. 근데 어차피 지금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은 여기 지금 fx라는 함수식인 거 보이세요? 근데 그걸 여기서 k로 바꿀 거죠. 그쵸? 근데 이 k를 뭐로 할 거냐면 1부터 10까지 자연수로 하겠다가 수열의 뜻 아니야 얘들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 x가 다른 건 생각할 필요 없이 1부터 10까지 자연수만 생각하면 돼. 이것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았어? 그러면 1부터 10까지를 2보다 크다 작다로 나누면 되잖아. 그럼 먼저 첫 번째 범위 뭐가 되는 거냐면 1보다 크고 x가 2보다 작을 때 이렇게 하시고요. x가 2일 때 이렇게 나누시고 x가 2보다 크고 10까지 가는 거니까 10보다 작거나 같을 때로 분류를 하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분류하는지 이해 가셨죠? 밑이 누가 크느냐가 중요하니까
그럼 2보다 얘가 크냐 작냐인데 x는 1부터 10까지 자연수가 될 수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럼 먼저 첫 번째 x가 1하고 2 사이 있을 때는 개수가 밑이 누가 더 큰 거야? 2가 더 큰 거지. 그럼 2의 개수분의 개수하면 된다고. 그러면 이때 얘가 개수로 튀어나와야 된다는 생각해야 돼. 그럼 얘는 1분의 2의 제곱이니까 4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 거야. 그리고 x가 2가 되면요. 여기다 2 집어넣죠. 그럼 얘랑 똑같지 않아? 그럼 얘를 어떻게 쓰셔야 되냐면 정리를 해줘야 되겠지. 아니면 그냥 이거의 개수가 다 나온다고 생각해도 돼. 다 2의 n제곱이니까. 그럼 얘 개수 1이죠. 이거 개수 1이죠. 이거 개수 2죠. 여기 플러스 1 있으니까. 이거 개수 4죠. 여기 플러스 2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2분의 6이죠? 정답은 3이 된다는 거지. 마지막으로 x가 2보다 커. 그러면 둘 중에 얘가 더 큰 거지? 그럼 이거의 개수분의 개수해야 돼. 그럼 이거의 개수는 1, 이거의 개수는 x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x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x는 자연수는 x는 1이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우리가 뭘 얻어낼 수 있냐면 f1은 4다 이걸 얻어낼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는 f2는 2다 이걸 얻어낼 수 있다고. 여기서는 fx는 x다 이걸 얻어낼 수 있는 거지. 근데 x가 여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은 3부터 4, 5, 6, 7, 8, 9, 10까지 자연수를 말하는 거지. 그러면은 f3은 뭐가 되고 3이 되고 f4는 뭐가 되고 4가 되고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k는 1부터 10까지 fk는 f1부터 f10까지 더하는 거잖아? 그럼 f1은 4, f2는 2, f3부터는 3, 4, 5, 6, 7, 8, 9, 10까지 간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지.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더할 거냐? 얘들아, 여기부터 여기까지 자연수 아니야? 그럼 자연수 합공식으로 더하면 좋겠는데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1, 2가 들어가야 되거든? 여기 2는 있으니까 여기까지 넣자. 괜찮지? 근데 여기다 내 맘대로 플러스 1을 하되 앞에다 마이너스를 하나 더하면 돼. 그럼 요만큼을 자연수 합공식으로 해도 되겠지? 그래서 얘는 2분의 10 곱하기 11 처리하시고요. 4-1에서 플러스 3 처리하시는 게 가장 편하게 계산하는 거다. 그래서 요거 마무리하면 얘가 5니까 55 플러스 3이니까 58이더라.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어요? 자, 요거는 F2는 3이죠? 그죠? 얘는 F2는 3이야. 자, 그러면 얘는 F1부터 F10까지 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4 더하기 3 더하기로 시작하고 F3은 3이고 F4는 4니까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6 더하기 해서 10까지 가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자연수 합공식이에요. 그쵸? 그러면 내가 여기에 1 더하기 2까지 한꺼번에 해서 합공식으로 처리하고 대신에 앞에다가 3을 빼주죠. 1 더하기 2는 3이니까. 그러면 요만큼을 2 곱하기 5, 10 곱하기 11 처리하시고요. 얘는 마이너스 3이랑 플러스 3 없애면서 플러스 4만 붙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2, 50이어서 얘는 55 더하기 4여서 59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등비수열의 극한 마크별 익힌 문제 1번 살펴봅시다. 다음에 극한값을 구하시오. 지금 우리가 지수 자리에 n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얘네들이 무슨 수열 기반이다? 등비 수열 기반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등비 수열에서 배웠던 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제곱의 상황에서 r이 어떨 때?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을 때 그럴 때 어떻게 된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제곱은 0이 된다 이렇게 배웠죠.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r의 n제곱이 0이 되려면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들어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이걸 연출하는 방법은 뭐라 그랬다? 지금 밑자리에 2랑 3이랑 5가 있잖아요. 이때 가장 큰 수인 5로 얘를 나누면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게 연출이 됩니다. 따라서 분모 분자를 5의 n제곱으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나눠볼게요.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를 따로따로 분배법칙하면 5분의 3의 n제곱 플러스 1이 되고 5분의 2의 n제곱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r을 마이너스 1과 1 사이수로 맞춘 거예요. 자, 그럼 얘네가 수렴하니까 리미트를 따로따로 씌워도 되겠죠? 이렇게 리미트를 따로따로 씌우면 0 플러스 1분의 0이 되므로 얘가 0이 됩니다. 따라서 얘를 푸는 방법이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해도 되지만 얘를 딱 봤을 때 밑이 가장 큰 수, 그거의 개수분의 개수하면 된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밑이 가장 큰 수는 5니까 5는 분모에만 있고 분자에는 없으므로 얘가 0으로 수렴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밑이 지금 3이 제일 크죠? 그러면 그것의 개수분의 개수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그 수원 할 때 지수를 볼 때도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얘를 바라볼 때 3 곱하기 3의 n제곱으로 바라봐야 되고 3의 n제곱의 개수를 3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따라서 얘는 1분의 3이므로 정답은 3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좀 헷갈리는 사람들은 r을 마이너스 1과 1 사이로 만든다에 집중하면 되고요. 분모 분자를 3의 n제곱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자,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는 2 곱하기 3분의 2의 n제곱 플러스 1분의 3분의 2의 n제곱 플러스 3 곱하기 1. 그러니까 3의 n제곱분의 3의 n제곱이니까 1이 돼서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얘가 0으로 수렴하고 얘도 0으로 수렴해요. 왜?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기 때문에 0으로 수렴하므로 얘를 이렇게 리미트를 따로따로 씌우면 0 플러스 1분의 0 플러스 3이니까 얘가 3이 되는 거 보이시죠? 따라서 얘는 이렇게 해도 3, 이렇게 해도 3이므로 3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분수가 아닌 경우 얘도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아요.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5의 n제곱 묶으시면 돼요. 자, 5의 n제곱 얘를 묶으면 어떻게 되냐면 5분의 4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이게 헷갈리는 사람 한번 분배 법칙 해보세요. 얘가 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수가 아닌 경우에는 밑이 큰 수로 묶으면 우리가 원하는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 수로 정리가 됩니다. 자, 대신에 이건 리미트를 따로따로 씌울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5의 n제곱,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5의 n제곱으로 어디로 가요? 무한대로 가겠죠. 그리고 얘는 0이니까 곱하기 마이너스 1 처리되므로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정답을 마이너스 무한대라고만 적으시면 됩니다. 자, 얘들아, 마프리킴 2번 볼게요. 자, 지금 등비 수열이 수렴하기 위한 x값의 범위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 등비 수열 수렴 조건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자, 리미트 r의 n제곱이 수렴하려면 수렴 조건이 뭐라 그랬어? r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리미트 ar의 n제곱의 수렴 조건은 좀 다르다고 그랬죠? 리미트 ar의 n제곱의 수렴 조건은 뭐라 그랬어요? r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a가 뭐면 된다? 0이면 된다. 그럼 지금 우리한테 이걸 가지고 이 문제 풀어봐라 요 소린 거야. 그럼 이 1번은 r의 n제곱 꼴이에요? ar의 n제곱 꼴이에요? 1번은? r의 n제곱 꼴이에요. 그럼 이때 r이 뭐예요? 2분의 3x 플러스 1 자체가 r인 거야. 이거 n제곱이니까. 그러면은 얘 수렴 조건은 뭐냐면 2분의 3x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때 x값을 구할게. 그럼 양변에 다 곱하기 2 할 거죠. 그럼 마이너스 2보다 크고 3x 플러스 1이 2보다 작다가 되고 다 마이너스 1 더할 거죠.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3 되고 얘가 3x 되고 얘는 1 되는 거야. 다 3으로 나눌 거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x는 3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쓰시면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두 번째, 얘는 얘들아 1번 R의 n제곱 꼴이에요? AR의 n제곱 꼴이에요? AR의 n제곱 꼴이에요. 근데 여기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있어. 이거 n이야, n-1이야? n-1이야. 그럼 이걸 n으로 먼저 만들고 시작해야 돼. 이해 갔어? 그럼 얘는 x-3 곱하기 x 플러스 2의 n제곱 곱하기 x 플러스 1의 마이너스 1제곱이죠. x 플러스 2의 마이너스 1제곱이죠. 마이너스 1제곱은 이거 역수치하라는 거잖아. 그래서 얘를 어떻게 써야 돼? x 플러스 2분의 x 마이너스 3 곱하기 x 플러스 2의 n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 그럼 얘가 a, r의 n제곱 꼴이다가 파악이 돼야 되는 거지. 이해하셨어요? 그럼 먼저 얘가 r이잖아요. 그래서 x 플러스 2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이게 a죠. x 플러스 2분의 x 마이너스 3이 0이다. 이것이 수렴 조건이 되는 거예요. 자, 얘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2 할 거죠. 그럼 얘가 마이너스 3, x, 얘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요. 얘는 얘들아, 너네 분수가 0이라는 게 무슨 뜻이야? 야, 니네 0을요 분수로 나타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0은 정수잖아요. 정수는 유리수예요. 유리수의 정의가 뭐야?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수지. 그래서 유리수는 정수랑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나눴던 거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정수는 다 유리수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분수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 0도 분수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 0을 분수로 표현하면 뭐예요? 아무거나 얘기해 보세요. 네, 1분의 0이어야 돼요.
2분의 0 이런 거 해야 된다고요. 물론 뭐 마이너스 1분의 0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누가 0이면 안 된다? 분모가 0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리수의 정의를 b분의 a로 나타낼 수 있는 수, 단 b는 0이 아니다. 이렇게 쓰기로 약속하거든요. 그러니까 분모는 0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x 플러스 2분의 x 마이너스 3이 0이라는 것은 누가 0이라는 거야? x 마이너스 3이 0이라는 거야. 그래서 x 마이너스 3은 0이다 이렇게 쓰셔야 돼. 그러면 얘가 x는 3이다가 나오지? 따라서 답을 마이너스 3보다 크고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또는 x는 3이다 이렇게 답을 쓰셔야 수렴 조건이 되는 겁니다. 이해 가세요? 자, 3번 볼게요. 자, 공비가 3인 등비 수열 AN이라고 시작했잖아. 그럼 너네한테 공비를 줬으니까 얘가 일반항을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AN을 뭐라고 하면 되게요? 선생님이 아까 등비 수열의 일반항 공식이 뭐라고 그랬어? A 아래 n-1제곱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공비 3을 줬으면 AN은 A 곱하기 3의 n-1제곱이다 라고 쓸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이때 n-1인 거에서 좀 주목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식을요. 3의 n 플러스 1제곱 플러스 2 곱하기 a 곱하기 3의 n-1제곱 분의 a 곱하기 3의 n-1제곱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쓰셔야 돼요. 얘가 5분의 2라고 가르쳐 준 거야. 여기서 첫째 원을 A1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A1을 선생님이 이렇게 쓴 거예요. 이해가셨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수렴한다는 거니까 결국에는 지금 최고차, 그러니까 밑의 절대값이 가장 큰 게 3이잖아요. 그럼 3의 개수분의 개수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드시죠? 자, 그러면은 얘 개수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3이라 생각해야 돼요. 여기 플러스 1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거 개수 뭐라 생각해야 돼요? 여기 마이너스 있으니까 3분의 2A1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해 갔어요? 분의 얘는 개수 뭐라 생각하셔야 돼요? 얘도 여기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3분의 A1이라 생각하셔야 되겠죠. 뒤에는 0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5분의 2다 라고 식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분수는 분수꼴이면 얘들아 크로스로 곱하면 되는 거 이해가지? 그래서 크로스로 곱하면 얘 여기다 곱하면 5 곱하기 3분의 A1은 2 곱하기 3 플러스 3분의 2A1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럼 얘를 분모법칙할 수 있겠죠? 그럼 얘는 6 플러스 3분의 4A1이다 라고 되는 거고 얘가 3분의 5A1이니까 얘랑 동류항 취급해서 얘를 1로 넘기셔야 되겠죠? 그러면 3분의 1A1이 되는 거고 얘는 6이죠? A1은 얘는 3, 6, 18이더라. 그래서 첫째 항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4번도 같이 볼게요. 자, 얘들아 4번을 볼 때는요. R이 정해져 있다, 안 정해져 있다? 안 정해져 있죠? 그럼 선생님이 아까 개념 노트에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R을 나눠서 하라 그랬죠?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단 R은 마이너스 1은 정의 내리지 않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절대값으로 정리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절대값 R이 1보다 클 때,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 R이 1일 때로 분류하시면 돼요. 그럼 이때 절대값 R이 1보다 클 때는 리미트 R의 n제곱이 어떻게 돼요? 무한대로 가죠.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는 리미트 R의 n제곱이 어떻게 돼요? 0으로 수렴하죠. 얘는 절대값 그러니까 얘는 그냥 R이 1일 때 리미트 R의 n제곱은 그냥 1이 되겠죠. 이걸 가지고서 얘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얘의 수렴 발산을 조사하는 건 여기다 리미트를 붙이라는 거죠. 그럼 리미트 1 플러스 R의 n제곱분의 1 마이너스 R의 n제곱을 계산할 때는 얘가 무한대로 가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개수분의 개수하는 거 이해 갔죠? 그래서 얘 극한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해야 되겠지. 얘는 리미트 1 플러스 R의 n제곱분의 1 마이너스 R의 n제곱을 할 때 리미트 R의 n제곱이 0으로 수렴하잖아요. 그래서 얘는 리미트를 다 각각 씌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는 1 플러스 0분의 1 마이너스 0으로 가셔야 됩니다. 마지막 얘도 마찬가지죠. R의 n제곱이 1로 수렴하니까 리미트를 다 각각 씌우면 1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1로 처리하셔야 되겠죠. 따라서 얘는 0, 얘는 1, 얘는 마이너스 1. 자, 그러면 답을 어떻게 쓰셔야 되냐면요. 얘일 때는 마이너스 1, 얘일 때는 1, 얘일 때는 0이다. 이렇게 답 쓰시면 끝나요. 써볼게요. 답은 이렇게 쓰셔야 되겠죠. 절대값 R이 1보다 클 때는 극한값이 마이너스 1이다.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는 극한값이 1이다. R이 1일 때는 극한값이 0이다. 이렇게 쓰시면 끝납니다. 이해하셨어요? 자, 6번 봅시다. 자연수 n에 대해서 x는 9의 n제곱이 곡선 y는 루트 x 및 x축에 만나는 점을 각각 pn, qn이라고 하자. 이때 이 사각형의 넓이를 an이라고 하겠대요. 그럼 an은 구하셨나요? 안 구해지나요?
자, 일단 얘들아 요 점은 요 함수 위의 점이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x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아니 y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x가 9의 n제곱이니까 요 pn의 좌표는 9의 n제곱, 루트 9의 n제곱 이렇게 떨어지죠. 자, 얘는 x값이 9의 n 플러스 1제곱이니까 얘는 9의 n 플러스 1제곱, 루트 9의 n 플러스 1제곱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가 사다리 꼴이니까 얘를 윗변, 얘를 아랫변, 얘를 높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윗변의 길이는 뭐랑 같다? y값이랑 같죠? 루트 9의 n제곱이고 아랫변의 길이도 루트 9의 n 플러스 1제곱이고 자, 높이는 얘에서 얘 빼면 되잖아요? 9의 n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9의 n제곱이야. 근데 이때 니네가 이거를 정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얘를 n 플러스 1제곱을 이 1을 앞으로 떼면 얘가 9 곱하기 9의 n제곱 마이너스 9의 n제곱이거든요. 그러면 9의 n제곱, 9의 n제곱 같으니까 그거의 개수를 9, 그거의 개수를 마이너스 1로 생각하면 얘는 8 곱하기 9의 n제곱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잖아요. 자, 여기까지 하시면 먼저 1번 AN부터 구해봅시다. 자, 그럼 AN은 저 사다리꼴의 넓이니까 사다리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을 이용해서 2분의 1 곱하기 루트 9의 n제곱 플러스 루트 9의 n 플러스 1제곱 그 다음에 곱하기 8 곱하기 9의 n제곱이다 처리하셔야 되겠죠? 그럼 여기 있는 2분의 1이랑 8 곱하기 9의 n제곱 곱하면 4 곱하기 9의 n제곱 되는 것이고 자, 얘는 일단 냅두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네. 루트 9의 n제곱 같은 경우는 9의 n제곱은 루트 3의 2n제곱이고 얘는 루트 3의 n제곱의 제곱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3의 n제곱이라 해도 괜찮겠지? 그래서 얘는 3의 n제곱 그 다음에 얘는 루트 9 곱하기 9의 n제곱이니까 얘는 3 곱하기 루트 9의 n제곱이잖아? 그래서 얘도 플러스 3 곱하기 3의 n제곱이다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거야. 그럼 얘도 또 동류항이가 더할 수 있겠지? 그럼 얘가 4 곱하기 3의 n제곱이다 처리되면서 앞에 있는 4 곱해서 16 곱하기 3의 n제곱 곱하기 9의 n제곱인데 9의 n제곱도 얘가 거듭제곱 쓰면 선생님이 바꾸라고 그랬죠. 그러면 얘는 3의 2n제곱이 되는 거야. 그럼 16 곱하기 3에 n제곱 곱하기 3의 2n제곱이니까 밑 다 같으니까 지수끼리 뭐 할 수 있어? 더할 수 있지. 그래서 얘는 3 곱하기 3의 n제곱이다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겠네. 됐어요? 이렇게까지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2번으로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2번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우리가 an 자리에 얘를 갖다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16 곱하기 얘는 27의 n제곱이라고 쓰는 게 더 좋아요, 얘들아. 어차피 지금 r을 봐야 되는데 선생님이 n 빼고 나머지가 r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3의 3제곱을 r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20의 n제곱 분의 그 다음에 16 곱하기 27의 n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20의 n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거 이해 갔어요? 그럼 이제 처리할 수 있겠죠? 밑에 절대값이 더 큰 27의 개수분의 개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6분의 얘는 16이라고 하시면 안 되죠? 여기 지금 플러스 1 있으니까 16 곱하기 27 처리하셔야 되고요. 약분되니까 정답은 27이다로 마무리하시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